1909년 애리조나 가제트라는 신문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사가 하나 실렸다.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 동굴에서 의문의 고대 도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조르단과 킨케이드 두 사람은 미국의 저명한 고고학자였다.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그들은 당시 미국의 유명한 학술기관으로부터 고고학 연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보트를 타고 콜로라도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콜로라도 강은 그랜드 캐니언 대협곡을 지나는 강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강에서 올려다 보이는 어느 한 곳에 동굴 입구처럼 보이는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협곡의 절벽 아래 사람이 발견하기도 접근하기도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왠지 모를 흥미를 느낀 두 사람은 마침 소지하고 있던 총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입구에서 지하까지 1.5km 정도 뻗어 있는 동굴을 지나자 그 끝에 넓은 지하 도시가 펼쳐진 것이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본 지하 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굴은 지하 깊숙이 수십 킬로미터 이상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곳에는 어림잡아 수백 개의 방이 있었다. 지하 도시는 중앙의 둥근 광장 같은 공간에서 사방으로 마치 바퀴에 살이 뻗어나가듯 방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 지하 동굴은 약 5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추정되었다. 두 사람은 그 방들을 하나씩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 안에서 장식용 구리 무기와 상형 문자가 새겨진 판등을 발견했다. 방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비슷해 보였으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지하 도시에서 발견한 유물 중에는 이집트 문명의 것과 비슷해 보이는 유물들도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더욱 놀라운 것이 나타났다. 바로 미라가 발견된 것이다. 미라의 키는 무려 3m 가까이 됐으며 아마포로 쌓여 있었다.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큰 키의 미라는 마치 거인의 것처럼 보였다. 이어 찰흙과 아마포로 덮인 미라가 몇 군데에서 더 발견되었는데 미라가 발견된 장소 중에는 거대한 묘실처럼 보이는 초대형 홀과 같은 공간도 있었다. 이 거대한 홀에서는 지하 도시의 사람들이 섬기던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신상도 발견되었다. 신상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는데 한 손에는 연꽃, 다른 손에는 백합을 들고 있었다. 신상의 이목구비와 생김새는 동양적이었다. 두 연구자는 그 신상이 어떤 종교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으나 그 신상은 부처와 상당히 닮아 있었다. 또한 그 신상 외에도 곳곳에서 경이로운 모습의 대형 석상들도 발견되었는데 그것 또한 동양의 것들처럼 보였다. 불교의 조각상을 담기는 했으나 그와는 달랐으며 그 중에는 어딘지 티베트 문명을 연상시키는 것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어 곡물 저장소와 수많은 창고 그리고 지하 도시 내부에서 상수도를 이용한 흔적까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도자기와 악기로 보이는 물건들도 발견되었다. 지하 세계를 탐사하던 조르단과 킨케이드 두 고고학자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 지하 세계는 마치 세상의 곳곳에서 발생한 각기 다른 문화들이 한데 모여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유적은 세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임이 분명했다. 탐사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어선 방은 그 길의 끝에 위치해 있었다.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곳처럼 보였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비춰보았지만 자욱한 무언가가 짙게 퍼져 있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는 섬뜩한 공포가 느껴졌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들은 방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가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독가스나 화학물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두 사람은 급하게 탐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지하 도시의 극히 일부만 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가져온 일부 유물과 보고서는 학술재단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는 당시 이집트 문명이 고대에 이미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커다란 발견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들이 속한 학술재단에서는 곧이어 2차 탐사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중대하다고 여겨 미국 정부기관에까지도 보고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정부로부터 갑자기 그 근방을 즉각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내려진 이유조차도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폐쇄 조치는 계속 이어졌고 그 사이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던 이들마저 사라지며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소문 같은 이야기들로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 지하 세계와 관련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그랜드 캐니언은 예로부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아온 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에는 오래전부터 쿠프왕의 피라미드, 부다의 수도원, 부다의 신전, 힌두의 마누 신전, 시바 신전과 같은 이름들로 불려오는 장소들이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에 이렇게 이집트, 불교, 힌두교와 연관된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현재 그랜드 캐니언 내에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다. 보통 안전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탐험가들은 다른 주장을 한다. 그들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집트, 불교, 힌두교의 이름을 가진 지역들은 현재 모두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장소들은 민간인 출입 제한은 물론이고 공원 관리자들의 출입마저도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한흥모른가는 자신이 그랜드 캐니언 지하 도시로 가는 입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지만 소총을 든 군인들이 그곳을 언제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그동안 다른 동양풍의 유적들도 다수 발견되었지만 현재 이들은 그저 인디언 유적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그랜드 캐니언 지하 도시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인의 미라와 미스터리한 유적에 대한 소문, 그에 더해 그랜드 캐니언의 여러 곳에 붙여진 기묘한 지명들과 출입이 금지된 지역,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의구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사람들의 추측만이 난무할 뿐이다. 그 중에는 그랜드 캐니언 지하 도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인 문명의 흔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외계 문명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